네, 검찰이 오늘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의원 합해서 28명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보좌진과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소된 분 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어요. 이종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당황하셨습니까? 예, 뭐 너무 뜻밖의 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조사된 내용,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음. 또 이제 대부분 좀 저희 당에 기소된 분들은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분들이죠. 저도 뭐 네네. 그런 그렇고요. 그래서 뭐 좀 보복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검찰의 주장 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종걸 의원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었던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의안과를 전체를 보면 여러 이제 그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 당직자들 이렇게 네네. 맡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항의하면서 그걸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밀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면 뭐 그게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 밀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몸이 이렇게 붕 떠버리고 네네. 떠서 손발이 이제 발이 땅 밑에 우리 바닥 밑에 닿지 못하고 위에 떠버리고 이제 손도 이제 가누기 어려운 뭐 그런 정도까지 이르기도 했고, 네.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소강 상태라면 서로 만나 부딪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렇게 딱 핀셋처럼 꼽아서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사진을 얼핏 제가 봤는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의도성이나 공격성 등등에 대해서 그렇죠. 검찰이 저한테도 물어보지. 조사를 해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누구를 이제 기소해야 되겠는데, 기소한 사람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 중에 어떤 행위를 이제 하나 뽑아서 하는데, 저만 해도 이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했고 네네.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좀 많은 얘기를 했던 편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보복성으로 하나의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같이 기소된 뭐 박범계 의원이나 표창원 네. 의원 다 같이 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조사를 직접 받으신 적은 없으신 거죠? 경찰에 가가지고 전체 조사를 쭉 받았는데, 경찰은 뭐 네. 쭉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목을 조르는 등 해가 있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의원님은 거기 워낙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그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자기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본 순간 네. 어떤 무슨 이름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름부터 벌써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회의 방해 행위자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고소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행위자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방어 행위를 한 것이 저희들이라고 본다면, 우선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몇 사람 똑같이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네네. 우선
우선 그 행위자들 우선 그 행위를 시작한 유발한 네. 에 대한 이제 내용부터 좀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네. 왜 이 수사 결과를 신년 초에 발표했는지 공수처가 영향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뭐 압수수색을 했거나 무슨 기소를 하거나 이제 어떤 검찰이 수사장의 어떤 처분을 할 때 보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점을 이렇게 네네. 이렇게 선택을 하죠. 지난번 조국 장관 그 압수수색할 때도 보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셔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기 바로 직전에 네네.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공수처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할 그런 시기에 그리고 또 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어쨌든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총선이라는 것이 그 출마하는 사람들과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지역에 있는 그 투표하는 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정보에 대한 이제 그 박람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기소됐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법에 이제 소위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국회 회의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뭐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한 8년 지난 회기 때 아주 국회 결단 말하자면 동물국회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기 위한 국회 결단으로 여기 위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치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의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의 방해는 뭐 그냥 그동안 한 8년 동안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라는 취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의 방해 자체를 이전에는 해왔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네.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처음 이제 회의 방해를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 폭력이 돼서 아주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었고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이 네. 벌금형만 받아도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을 다 뭐 법조인들 아닙니까? 지금 네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어떻게 그런 아주 명백한 위반 행위를 하고 그걸 기소한 검찰에게 정권에게 의회 미지 말살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네네.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요. 당 차원에서 따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 우선 이렇게 기계적으로 균형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검찰 불공정 촉구 특별위원회에서 네네. 그동안 이렇게 시간 끌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그 시기가 맞지 않은 곳에 기소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정치적 검찰의 그 이제 수사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내일 2시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 전혀 팩트 실질적 진실 발견과 관계없는 방식의 네. 검찰의 그 수사와 그 기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뭐 네. 공수처법이나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아침 시선 집중에서는 역시 오늘 기소된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